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거예요. 이 원전. 요 기술. 이게 ARP 1400이죠. 이게 원래는 AP 1000을 기반으로, 그 웨스팅하우스. 요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기술로 만든 거기 때문에 특허권 침해다라고 하는데, 한수원은 아니다. 이거 우리는 이거를 너희한테 특허권을 사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한테 뭐 돈 줄 이유 없다. 이런 식이고. 실제로 한수원이 맞아요. 왜냐면 이게 설비 용량도 훨씬 더 큽니다. 한 개 용량이 원래 그 AP1000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왜 1000이냐면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AP1000은 1000메가와트예요. 이거 한 기당. 근데 ARP 1400은 용량이 1400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됐죠, 용량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설계 수명도 60년. 웨스팅하우스 건 40년. 그러니까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맞죠. 문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다행스럽게 어찌됐든 요게 문제가 좀 풀린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원전은 진짜 그러니까 쓸어 담을 수 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빠진 나라가 있잖아요. 원전의 강점인 나라는 러시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인데 아시겠지만 일본 나가리죠. 러시아도 나가리예요. 원래도 나가리였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때문에 완벽하게 나가리가 됐겠죠. 자, 중국은 애매합니다. 애매하지만 어쨌든 얘들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국가는 안 되겠죠. 일부 뭐 친중 아프리카 국가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수주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자국 거 빼고는 못 해요. 그러면 글로벌로 경쟁할 수 있는 건 딱 어디다? 우리나라, 프랑스, 미국이에요. 요 딱 세 나라만 경쟁을 해요. 원전 수주에서. 자, 근데 미국이랑 우리는 사실 한 편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경쟁 국가는 프랑스밖에 없어요. 우라늄은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우라늄 채굴량의 1위는 캐나다예요. 카메코라는 회사가 1위로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의 그 국영기업. 거기가 글로벌 2위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근처에 많이 나긴 해요. 나중에 카메코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저희가 예전에 카메코를 한 15불 정도에 사서 한 30불에 입자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역사상 지금 신고가를 다시 치고 가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어요. 이 말은 뭐겠어요? 원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라늄 가격이, 카메코는 우라늄을 생산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주는 회사거든요. 근데 우라늄을 가공하고 생산하는 회사가 주가가 지금 사상 최고치라는 건 뭐겠어요? 우라늄의 사용량이 많다라는 거. 우라늄이 뭐 어디 쓰겠습니까? 원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발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먼저 갔겠죠. 그래서 원전주를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저는 봐요. 아무튼 뒤에도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금 조달 능력 이런 거 전체적으로 총점이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미국은 안 돼요. 단독 수주 절대로 못 해요, 이거. 미국이라는 간판 떼고 하면 수준 못 합니다. 프랑스가 비슷비슷하죠. 비슷비슷한데 어디에서 제일 떨어지냐면 이겁니다. 이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뢰도.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빨리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거의 만점입니다. 예. 프랑스는 여기서 우리나라랑 차이가 많이 나죠. 실제로 보면 1점밖에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지만 실제로 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여기는 만약에 가면 우리나라가 정말 원전을 이 문제만, 어차피 미국이랑 같이 수주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다 휩쓸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단가가, 설치 단가가 굉장히 우리나라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제일 싸요. 프랑스보다 조금 싼 나라는 러시아, 그 밑에 중국. 우린 중국보다 더 쌉니다. 발전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은 엄청 좋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아했고 카메코를 좋아해서 매수를 해서 수익은 냈어요. 근데 왜 팔았냐? 전 문제 터져가지고,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때부터 이거 다 막히겠다 싶었거든요. 다 막히겠다.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조금 풀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뭐 미국 정부의 허락은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계를 감안하면 같이 하지 않을까요? 같이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원전은 관심을 가질만 해요. 우크라이나든 그 다음에 이번에 네옴시티든 확실하게 해볼만 하다.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사우디는 요즘에 약간 반미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이 사우디 쪽은 이거는 중국이 할 수도 있긴 해요. 중국이 요즘에 이 사우디랑 지금 중국 빈살만이랑 지금 중국 좀 약간 사이가 좀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딸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튼 근데 그래도 사실 뭐 아랍에미레이트의
잘 지어서 문제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사우디가 우리나라랑은 그렇게 또 사이가 안 좋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이거 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신 것처럼 폴란드가 제일 큽니다 지금. 이거는 이미 땄고 남아있는 거 한 20조까지는 땄고 나머지 거 수주할지 말지인데 수주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그다음 체코, 요거 지금 프랑스랑 경쟁이거든요.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자꾸만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거 낙찰 받는 거 딱 확정되는 게 원래는 작년이었는데 계속 밀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우디도 보신 것처럼 이것도 규모 크죠. 12조. 이거 네옴시티 쪽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만큼 많은 규모가 있다. 큰 규모죠. 60조. 10년 내 60조 시장입니다. 근데 그냥 60조라고만 하면 큰 시장은 아니지만 이거 들어가면 다 단독이잖아요. 60조를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경쟁사가 없어요. 이거 따면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되게 큰 시장이죠. 그래서 꽤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원전은 관심 가져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면 핵심 주요 기업은 뭐냐? 이렇게 보면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한전 KPS. 물론 뭐 여기 중소 종목들도 많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수혜는 사실은 아니라서. 주가 탄력은 중소형주가 더 오르긴 하겠죠. 더 오르긴 뭐 한신기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래도 어쨌든 명확한 수혜주는 요 세 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가장 큰 수혜는 얘예요. 얘. 두산에너빌리티. 그러니까 한전기술은 아시는 것처럼 원자로 설계를 하는 애들이죠. 원래 같으면 얘는 나가리였어요. 나가리. 원래는 안 돼. 왜? 수주를 하더라도 원자로 설계는 누구한테 줘야 돼요? 웨스팅하우스한테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없어. 할 일이 없을 수 있어요. 수주를 따도.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만약에 나가리가 되면 얘가 가장 큰 수혜입니다. 왜? 돈이 이게 엄청 되거든요. 마진이 제일 많이 남아요. 원자로 설계가. 그래서 많이 되는데 얘는 근데 애매합니다. 왜? 웨스팅하우스를 끼고 우리가 수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의를 그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좀 애매하고, 명확한 건 이 두 가지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주하면 결국은 관리는 한전 KPS가 하겠죠. 관리는 한전 KPS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원자로를 만드는 거는 얘가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원전계의 TSMC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파운드리 찍어내는 거죠. SMR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원자로도 그렇고, 거기에서 나가는 뭐 가압기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얘가 다거든요. 기술력 세계 1위. 특히 SMR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통주무를 할 수 있는 애가 글로벌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MR을 만약에 하면 얘밖에 없으면 얘. 물론 BWXT인가 뉴스케일 파워라, 갑자기 이름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회사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미국이니까. 미국에서 자국에서 어쨌든 SMR이라는 걸 글로벌 처음으로 돌리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두산한테 주고 싶진 않았겠죠. 상징적이라도.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엄청 줄였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원자로 SMR의 원자로를 통주물로 만들 수 있는 건 그게 얼마 그 크기가 있거든요. 그 용량 크기를. 그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걸 할 수 있는 건 얘가 지금 넘버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 말고 일반적인 원자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압기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리액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만들 수 있는 건 얘가 어쨌든 넘버 원이다. 글로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수혜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원전을 하실 거면 이 두산 에너빌리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